이거 다 죽인다.
우리가 가을에 남겨놨던,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에 심었던 거다, 그치? 너무 넓게 파지 말고 그냥 깊게 파는 거예요. 네. 무섭다고. 너한테 물어보네. 그럼. 씹어볼까요? 야, 물면은 그냥 서로 딸기 먹으려고? 아니?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푸르한 주이스랑 복음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노란 아들이 모래 앉아라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너도 자라고 나도 자라라. 씨앗을 부탁해 그인내 땅으로부터 씨앗을 부탁해 그인내 농부로부터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씨앗이 내 몸이란 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농부를 살리는 씨앗들이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거둔 대로 나눌 거야 씨앗을 부탁해 내 몸을 부탁해 씨앗을 부탁해 농부가 메고 나간 씨앗을 부탁해 씨앗을 사고 팔 순 없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씨앗이 희망이란 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세상을 살리는 씨앗들이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거둔 대로 나눌 거야 씨앗을 부탁해 희망을 부탁해 씨앗을 부탁해 내 몸을 부탁해 걸어가는 것도 괜찮아. 작년에 엄청 쓰러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지금 심란해 죽겠고 뭐 얼마나 쓰려고 그놈을 또 다 남겨놨냐 막 말이 많으시. 이름은 참이슬 아니고 베이슬이고요. 나이는 32? 31? 32. 좀 종종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 짓고 사는 여기는 전북 진안의 미곡마을이고요. 네, 농장은 이든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실 농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농가거든요. 상업농이라기보다 반자급농에 가깝고 집에서 블루베리가 먹고 싶네? 그럼 심어. 빨간색 당근이 먹고 싶네? 심어. 그렇게 온갖 것들을 심어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7년째? 8년째? 그러니까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고 바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왔을 때부터는 한 7, 8년 정도 됐고요. 처음 농사 짓겠다 생각했던 게 한
14살, 17살 전후인데 그때 아버지께서 물어보셨어요. 너 어떻게 살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게 글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요 딱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직업 말고 어떻게 살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을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직업 말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라고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이 있었고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집에 있었어요.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밥값 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콤바인 뒤에서 나락자루를 받고 그러다가 아빠 바꿔! 그리고 제가 운전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사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이제 농사를 막 자료를 찾아보고 뭐 퍼머컬처 뭐 지속 가능한 농사 막 이런 공부들 뭐 토종 씨앗 이런 공부들을 막 찾아서 하고 딱 집에 내려왔는데 농사 지으러 내려온 첫 해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10년 이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첫 해 짓고 와 이건 내 길이 아닌 게 배워. 할머니가 심어 하면 심고 할머니가 거두라면 거두고 할머니가 뭐 하라 그러면 되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배운 건 이론이기도 하고 콩이면 콩, 뭐 쌀이면 쌀 이것만 배웠는데 실제 집에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할머니가 심고 거두시는 게 100여 가지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심고 거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퍼머컬처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에너지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생각,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건데 전 되게 막 내가 자료 찾아서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이미 이 농지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농지에 완벽하게 맞는 퍼머컬처를 하고 계신 거죠. 감자를 쭉 두둑을 씌워서 비닐을 씌워서 감자를 심는데 그 감자 두둑 사이에 할머니가 요만큼은 상추씨를 흩치시고 요만큼은 또 키 작은 강낭콩을 심으시고 거길 다 심으면 어떻게 들어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감자 캘 때까지 노당 여기를 다 댕기냐? 사실은 놀지 않게 그 공간에서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이미 여기에 맞춰서 퍼머컬처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할머니가 네가 암만 책 봐봐라 내가 박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게 실제적인 어떤 삶의 기술 같은 것도 많고요. 자는 대학까지 나와갖고 직장도 못 땡기고 기름값도 안 나오게 멀쩡한 놈의 논밭을 조작조작 끊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근데 그렇게 지역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모질라서 뭘 못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 이전의 모든 세대가 경험했던 농이 한 번도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농이 본래 가진 다양한 가치 중에 이 경제 부분만 너무 확대시키다 보니 그 본래 가졌던 그런 지혜나 그런 농과 관련된 농부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딱 경제의 관점으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게 아닐까?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가 이제 좀 와야 되는데 하면 안 오고 이제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간사하게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또 속상하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그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구나 자연에 기대서 사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우리가 이른바 잡초라고 하는 풀들 막 지긋지긋하다고 막 저놈의 왼수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잡초를 잡초라고 안 하시고 지심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힘이 있으니까 난다는 반증인 거죠. 되게 증오의 대상처럼 할머니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말에 이미 그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요만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밭일 조금 하고 내가 지금 아침상을 혹은 점심상을 차려 먹을 것들을 딱 가지고 오고 오롯이 그렇게 집중해서 밥상을 차리고 먹고
뭐 좋아하는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고 혹은 사실 밭을 메고 있든 뭔가를 심고 있든 그렇게 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거냐고. 근데 농사가 직업이었다면 저한테 그러면 뭐 사실 진지게 때려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직업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꼭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 정도는 키워볼 수 있고 심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면 이미 농부인 거고, 그 외에 농촌에 필요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가 가야 할 그게 돌아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큰 규모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지금 그런 형태인데, 이제는 더 작아져야 하는 게 농사의 가야 될 길이 아닐까? 더 작아지는 것? 네. 그리고 물기, 그러니까 담궈서 쪼물쪼물해서 이게 촉촉해야 더 잘 되지. 안 그러면 막 바스라지기만 해. 근데 얇게 하면 더 잘해. 시작을? 시작? 시작. 좋네 겨울에는. 이렇게. 기본 자세. 이렇게 하는 게 그쪽에서는 기술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꽂더라고. 저 89년생이 32?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시기에 결론적으로 가장 닿고 싶었던 게 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땅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땅과 가까운 삶이겠다. 그래서 방향성도 맞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 제 행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뭔가 함께하는 일이 행복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업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한 2년? 3년? 3년 전부터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저는 토종 씨앗으로 하는 그 농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던 일이라서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농업의 현실이나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기촌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좀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론으로 할 때보다. 아직 고민 중이죠. 고민 중이고, 농사로만 살 것인가, 농사와 함께 어떤 것을 할 것인가의 기로기 때문에, 저는 또 하고 싶은 게 워낙 다양하게 많아서 저는 농사와 함께 하기로 좀 결정짓고 온 상태라서, 네, 엄청 20년 뒤 이럴 때는 농사만 짓고 싶긴 한데, 우선 경제적인 부분이나 저의 만족도로 봤을 때는 농사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되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가고 있어요. 제 경험보다는 농가 탐방으로 여러 농부님들을 뵈어 이제 자연을 생각하고 그래도 환경적으로 지으시는 이제 생태적인 농부님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자기 삶과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으면 정답이 없다고 하세요. 맞아. 농사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본인의 삶에 맞는 방식의 땅과 함께, 자연과 함께 소통하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맛도 좋은 쑥도 살고 수수밭이라고 수수만 사나 매파를 훌치는 환삼덩굴도 살지. 오늘도 수수밭에는 수많은 풀이 내려와 수수보다도 더 크게 더 깊게 자라나 버리는데 수수밭이 내 마음 같아 키우고 싶은 마음만 키울 수 없는 마음 같아. 들깨밭이라고 들깨만 사나 지구 저편까지 뿌리를 내린 쇠뜨기 살고 들깨밭이라고 들깨만 사나 온 땅을 뒤덮는 이름 모를 풀 살지. 오늘도 들깨밭에는 수많은 씨가 날아와 들깨보다도 더 크게 더 깊게 자라나 버리는데 들깨밭이 내 마음 같아 몰랐던 마음 어느새 숨어 들어왔네. 수수밭이 내 마음 같아 키우고 싶은 마음만 키울 수 없는 마음 같아. 네, 저는 서화라고 하고요. 합천군 가회라는 곳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합천군 가회면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처음 씨앗을 뿌려봤던 건 이제 20살 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7번째 농사를 지었고요. 사실 저도 제가 농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리고 홈스쿨링 하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닐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를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고민하다가 농촌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처음 전 도시에 살았었기 때문에 농사를 경험해봤고 좋았어요. 흙을 만지면서 일하는 게 좋았고 또 뭔가 그 농부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렇게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면 내 삶을 들여서 해볼 만한 멋진 일이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던 거죠. 저는 그때 이제 10대였는데 16살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다들 하니까 가족이 다 같이 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하고 그랬었던 거였는데 할수록 조금 더 저에게 의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지킨다는 것, 또 살린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농사에 대한 의미도 저에게 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싹이 이렇게 탁 난 걸 보면은 해마다 보는데도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무사히 올해도 잘 나왔구나 하고 반갑고, 또 뭔가 집에서 뭔가 해 먹을 때도 뭔가 요리하다 보면은 모자라거나 뭔가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네 하면은 밭에 뛰어나가면 뽑아올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굉장히 밭에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신날 때가 많아요. 내가 밭에 가면은 내가 키운 농산물을 뽑아서 먹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고 고마운 마음이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조금 마음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이제 씨앗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콩을 다 가르지는 못했는데 콩을 갈려서 가른 것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걸 남겨서 이제 딱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찬장에다가 딱 올려 놓았을 그때 마음, 그리고 올해는 기후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씨앗을 받기 어려울 만큼 또 조금 잘 안 된 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도 못 받으면 어쩌나 하고 되게 마음을 많이 졸였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씨앗을 건질 만큼은 살아남아 주어서 씨앗을 무사히 받았고, 그래서 또 못 받은 몇 가지는 이웃 농부님이 또 받으셨다고 해서 받으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올해도 무사히 씨앗을 다 잘 남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가장 푸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밖에서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이 지나가는 거를 되게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봄에 일을 할 때, 뭐 여름에 일을 할 때, 가을에 일을 할 때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되게 신기하죠. 또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뭔가 나도 이 자연의 일부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일구지만 밭에서, 그래서 저는 농작물도 나오지만은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제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 과정들, 지금 내가 읽거나 먹거나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 그곳에 담긴 사람들의 시간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고 나서야 이 먹을 거리들이 씨앗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글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드는 노래에 농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봤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기존의 가요나 그런 노래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가사의 내용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내 삶에서 건져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기쁠 때가 되게 많고, 농사로는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농산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지 못한, 아니면 땅을 망가뜨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일을 시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부분으로도 요즘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디자인 요청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공연을 하면서도 또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글을 쓰는데도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생활을 하고 있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그걸 좀 알아야겠다.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뭘까? 내가 꼭 지켜야 하고
계속 담아가야 되는 것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농사가 저한테 가르쳐준 제일 큰 뜻인 것 같고, 나와 또 다른 생명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농사가 가진 길이 아닐까. 다른 생명들이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 뽑으러 밭에 가는 날 5시 30분에 알람을 맞췄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벌써 8시가 훌쩍 넘어버렸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고추 널어놓고 밀짚 모자 손에 들고 집 앞을 나서는데 벌써 다가온 햇빛도 야미치겠네. 가끔은 아무 일 없이 밭을 거닐며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죠. 이를 어쩌나 처음 보는 우리 들깨보다 더 크게 자라있네. 오늘은 발을 돌려서 작은 숲으로 가요. 나뭇잎과 구름이 서로 마주치는 곳 애써 내가 하고픈 노래 만들어 가요. 워워 낭만이 별건가요. 멈춰서면 보이는걸요. 우리 집 앞 골목도 이젠 회색 시멘트에 아스팔트로 바뀌었고 가에 피어있는 꽃도 흙한 줄 위에 겨우겨우 서있네. 그래도 이 길 끝까지 달려가기에 흙길보단 아스팔트 길이 빠를 거야. 이를 어쩌나 주위를 보니 모두 이 길로만 가려 안달나매워. 어떤 내가 되어야 행복이 찾아올까. 그저 내가 되면은 살며시 다가올걸. 어떤 이름 없어도 작은 마음 모아서 쓸모 있는 사람보단 내가 되고 싶어요. 오늘은 발을 돌려서 작은 숲으로 가요. 나뭇잎과 구름이 서로 마주치는 곳 애써 내가 하고픈 노래 만들어 가요. 워우워 낭만이 별건가요. 멈춰서면은 보일까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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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거예요. 무가 어떤 건 모양이 예쁘고 모양이 안 예쁜 것도 있고. 네. 태풍이 3번이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무가. 이쁘죠? 이런 거 딱 뽑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죠.
최고. 네. 최고입니다. 무천까지 나갈 거거든요. 네. 버릴 게 없네요. 네, 저희 6위. 무보다 무천값이 더 비싸다는. 네. 네. 그래도 와우. 이 2kg 500 정도, 3kg 같아. 차장님 뒤로 호준이하고 여기 들어와야 돼. 특히나 농사 땅 살리는 것은. 네. 마스크.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저 옆에만 있을게. 영광에 사는 김상기입니다. 나이는 50 초반입니다. 네. 한미경입니다. 저희가 여기 전남 영광 법성포라는 데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유기농사 진지 13년 차 가고 있고 농사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진지는 2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프셔가지고 아버지 성화에 못 잊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땅을 많이 준다길래 내렸어요. 그때 같이 내려. 아니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고요. 제가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그때 만났어요. 참고로 제가 이장할 때 꼬셨습니다. 그 전에 나 시집 가서 농사 지을 거다 생각하셨어요? 안 했거든요. 전혀 원래 결혼할 때부터 농사 짓게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기들이 일 잘한다고 저를 막 구박하더라고요. 못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요. 네.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거 달달이 돈이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고민. 이거 나도 다시 나가야 하나 돈 벌러. 그랬는데 그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부부가. 혼자 해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냥 뭐 농사가 제 직업이니까 이거를 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저희가 이제 먹기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져요. 마음이. 전에는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지어서 이걸 다른 분들이 먹고 그런 거 이제 저희만 먹은 게 아니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좋아졌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앗 뿌려서 거두는 즐거움이 최고 크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그걸 옆에서 먹는 걸 봐봐요. 얼마나 더 즐거운가. 참고로 지금 저기 배추, 양배추 이렇게 있는데 양배추 이제 저희 아는 지인들 같이 이렇게 저희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 양배추 바로 따다가 절반 잘라서 데쳐가지고 거기에 밥 싸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가. 같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냥 행복함이 절로 느껴지는 거죠. 이 하나부터 그거 하나씩 보면서 내가 농사라는 게 이렇게 남에게 먹는 걸 즐겁게 해주는구나를 느낄 때 그때가 최고거든요. 자부심도 있겠어요. 이 내가 지은 걸 이 국민한테 먹인다. 저 엄청 큽니다. 네. 엄청 커요. 위에 양쪽 어깨에 뽕이 아마 10m씩은 올라갈걸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 난 솔직히 그래요. 농사의 도란 사람의 마음.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실천을 어떻게 하나가 오는 거고 행동이 오는 거고 마음 씀씀이가 생기잖아요. 이제 마음이다. 농사의 돈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벌교가 제 고향 마을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지금 올해 햇수로 한 24년째 쌀농사 친환경 유기농으로 쌀농사 하고 있는 선종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자 대학 갈 진로를 그때 어렴풋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농대를 가고 전대에 농대를 갔고 그리고 군대 갔다가 바로 귀향했죠. 귀향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시골 농사짓는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다른 일 좀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1살 때부터 농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여유로운 생활, 나의 시간을 갖고 살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그나마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농사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농사가 재밌는 게 지출은 고정 지출이야. 논수는 다 줘야 돼. 임대료는 농사가 흉년이든 풍년이든 논수는 줘야 되지. 저 뭐 기계값 이렇게 농사 경비는 그대로 나가. 똑같이 나가. 근데 수입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게 농사는 해봐야 알아.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직장생활 다니는데 예? 말일날 월급이 얼마 나올지 몰라.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시작 다 지겠냐고. 농사는 그런 삶이야. 농사 경험도 없지. 그 다음에 그 수확도 안 나고 또 일은 또 요령이 없으니까 또 일대로 좀 힘들고 그런 세월이 처음에는 상당히 오래 갔어요.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작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내가 왜 농사를 시작했지? 나가 좀 잘 살라, 좀 행복하게 살라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걸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고 한 20년까지 되니까 이 농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요령이 생긴가 일에 대해서 좀 요령도 생기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기반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농사 팔로도 나오고 또 농사 규모도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건 내가 택하기 참 잘했다. 내가 농사를 안 해서 뭐 했을까?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 바닥은 다 농사라. 그리고 이 농사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 돼요. 재밌는 게 농사란 것이 우리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오래 하면 사람들이 잘 말 안 끊어 피곤하니까. 근데 이사람이 농사꾼들 모이면 농사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 이 사람 농사를 한 40년 진 사람이라 같이 만나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 농사는 이게 똑같은 일인데 모내기하고 나라 키우고 가을에 벼 베는 건 똑같은 일이야. 근데 하다 보면 해내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야. 그래갖고 항상 봄 되면 설레고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할까 설레고 또 모짜리는 언제 할까 서로 이게 항상 달라. 그래서 농사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완전 그라운드. 내 인생의 모든 베이스에 바닥이고 내 삶의 어떤 기본적인 내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호구 수단이면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기본적인 바닥이 바닥.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사가 안 되거나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다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럼 행복한 거지.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봐도 안 질리는 이게 자연하고 같이 살잖아. 자연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일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좋은 벗들을 많이 만난 거야. 이런 벗들을. 그럼 됐지 뭐. 있잖아. 자연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잖아. 이렇게 벗들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럼 다 된 거야. 100%. 그럼 다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난 잘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점숙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비닐하우스 작업장인데 저는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 공동체 언니들과 바다 작업을 합니다. 여기 같이 일하면서 일도 언니들의 철학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돈도 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겨울 농한기에 같이 바다 노동을 하고 삽니다. 처음 농사를 짓게 된 거는 1995년 이제 농촌 총각과 결혼하면서 시작을 했고 같이 연인이던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싶다 했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촌에 시집 간다니까 결혼하러 간다니까 우리 막내 오빠가 저보다 2살 많은 막내 오빠가 울더라고요. 니는 두렵지도 않냐면서 뭐가 두렵지. 근데 뭐 지난해나 뭐 농사일 모르기는 매일반인데 우리들에게는 농사가 너무 힘든 기억으로 막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또 너무 오래 나니까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거 없이 그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조금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시어머니께서 그 3시간, 4시간 동안 10분을 안 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힘들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농업 현실이 저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누가 농사 짓는다면 아이고 세상에 못 잘랐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득이 이제 그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꿈꾸는 사람들 뭐 남들 여행 다닐 때 번듯한 여행이나 남들 외식할 때 번듯한 외식이나 뭐 이런 건 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려움은 아닌데 항상 좀 약간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막 학원도 좀 좋은데 보내 애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게 충분히 제 철학으로 다 소화가 돼가지고 애들한테도 막 잘 안내하지 않았고 그냥 형편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타협을 했어요. 그게 제가 완벽한 철학을 가지고 완벽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막 애들을 뭐 이렇게 설득할 수도 없었고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좀 평균적이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제 좀 시골 정서가 이제 특히 여성들에게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풍토 여자가 뭔데 이런 분위기 그러고 그랬어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았던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명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대화인데 마음속의 대화인데 얘네들이 밤새 얼마나 살았는지 빨리 가서 얘네들 목마르지 않은지 뭔가 부족하지 않은지 넘치지는 않은지 이렇게 항상 이제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얘들로 하여금 이제 얘들과 대화를 하는 거라서 그 생명과 함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삶. 그래서 제가 젊을 때나 또 후는 뭐 이런 활동할 때 가졌던 마음속의 외로움들이 많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외로움들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무심하니 보내는 세월에서도 그냥 묵묵하게 지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여러 생명들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위무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사 보람을 소득이라고 수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사를 뭘 지을지 계획하는 그 재미. 그러니까 춘삼으로 시작되기 전에 2월에 잠이 안 와요. 원래 이제 그 일조량이 달라지니까 잠도 안 오지만 봄밤에 이제 이렇게 수면장에 오는데 그 밤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밭에 콩 심을지 깨 심을지 이런 데 설계하는데 설계단위가 제일 인간으로 하여금 농민으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시기 같고 그다음에 파종할 때 그 재미가 오히려 수확할 때 그 재미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수확은 좀 부차적이고 좀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요소인데 형이상학적인 거는 생명을 씨앗을 넣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하고 보람찬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잘 짓는 건 아닌데 그냥 농사도 그렇고 제가 좀 꽃 키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생명을 키우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잘 따라 크시고 고맙고 좋대. 이게 매번 안 되고 매번 뭐 어리둥절하고 이러면 제가 좀 농사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심으면 대부분 잘 놔주고 대부분 잘 자라주니까 늘 감사하고 이래서 그냥 농사가 좋은 것 같아요. 주작물 말고 여기서 주작물이란 상업작물,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돈 되는 거 뭐 벼, 마늘 이런 거는 싫어요. 그거 말고 돈 안 되는 거 깨, 콩, 감자, 번외 작물들을 키우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또 꽃 키우고 이렇게 할 때가 훨씬 재밌고 저에게 이제 부담을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농업은 되게 부담이에요. 이거 잘 키워서 돈 해야 되는데 이거 팔아서 우리 아들 용돈 주고 뭐 해줘야 돼, 이런 부담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업작물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뭘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먹으려고 하는 농사는 못하면 고만이고 잘하면 나눠 먹고 그거 나눠 먹을 때 또 재밌고 그게 또 사연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래서 농사라는 게 돈하고 상관없으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해 안 심어보던 새로운 농사를 짓게 되면 굉장히 설레고 그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돌보고 이러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가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사의 길, 농사에 그냥 먹고 사는, 농사로 내가 지은 농사로 먹고 사는 그게 농사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이제 자연이 허락한 만큼 받겠다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농사는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물론 개인이 짓지만 정보나 또 어떤 노동력에 있어 갖고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연대마음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라서 농사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전부죠. 핸드폰비랑 전기세랑 이런 건 나오겠구나. 와, 그래라 하더니 본인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경북 청송 해발 400m에 있는 골짜기 끝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농사로 먹고 살아요. 1000여평 반 농사 지면서 그걸로 1년 겨우 생활하고 또 틈틈이 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최정이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이 평생 그 농사로 먹고 산 농사꾼들이셨어요. 그래서 산골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농사는 저에게 그냥 익숙한 풍경인데 공부만 해서 농사일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음양오행에 맞춰 사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겠구나 하고 과감하게 산골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산골로 들어가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방식으로 나도 살아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냥 농사로만 먹고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철저하게 제 순수한 육체 노동에 의존한 농사 형태예요. 그래서 감자 심어서 캐 팔고 미니 바모박도 팔고 고추도 팔고 그런 식으로 주로 3가지가 주로 주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직거래로 지인들에게, 수도권에 있는 지인들에게 농산물 팔아서 저는 먹고 삽니다. 전에는 정말 그 책만 보던 몸이었거든요. 근육도 하나도 없고 굵은 땀 한 번도 흘려본 적도 없고. 근데 농사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몸이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온몸이 한 번씩 다 통증이 지나가야지 그 자리에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지금은 농부의 몸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육체 노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스스로 많이 몸이, 마음이 치유가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시도 저에게는 자기 치유고 농사도 자기 치유예요.
물론 뭐 다른 거창한 의미도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순수하게는 아 이거는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구나. 나를 살렸구나 농사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농사에 목을 매서 오로지 생존으로만 농사를 지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자식을 키웠고 저는 그런 농사를 지향하진 않아요. 먹고는 살되 그 외에 나머지를 철저하게 나를 위해 쓰자. 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나의 표현이거든요. 나중에는 뭐 글 쓰는 거 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뭔가는 할 텐데 지금의 연세든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자기 것이 없고 나는 없고 정말 희생적인 농사만 있는,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찾는 게 우리 세대의 농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가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취미가 됐든 또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든 간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농사 하나로 정체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자연을 읽어낼 수는 있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나를 만족시키는 건 우린 인간이라 또 다른 지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씩 가지고 하면 농사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농사의 도역 어려운 일인데요.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냥 흙에 기대어 사는 일, 그냥 흙에 기대어 사는 일. 제가 텃밭에서 기른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밥 한 끼 해 먹을 때 굉장히 거룩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거룩하면서도 행복한.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되나? 도시에 살 때는 뭐 쉽게 반찬 사 먹고 음식 나오면 쉽게 버리고 큰 생각이 없었어요. 제 부모님이 비록 평생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부모님을 매개로서만 잠깐 느꼈지 온몸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먹을거리 하나가 탄생하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게 제 입으로 또 들어가고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이구나.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혼자 끓이는데 거기 들어가는 온갖 것들이 다 제가 손수 농사 지은 것들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큰절하고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실제 절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몸이 허락할 때까지 흙을 읽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체력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게 농사는 줄여갈 거예요. 그렇지만 허리가 구부라진 할머니가 되어 있을 때는 텃밭에 흙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네. 농사가 안 된 해는 팔 게 없어 걱정이더니 좀 많은 해는 다 못 팔아 걱정이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직업이다. 농약과 화학비료 안 쓰니 흙이 살아나 살만 나는데 허리 휘어져라 일할수록 손마디만 굵어지는 이상한 직업이다. 괭이와 호미 한 자루에 생존을 맡기고 풀과 흙에게 세금 내며 만족하는 일이다. 아등바등하지 않고 그저 새벽녘 잠을 깨우는 온갖 새소리에 귀를 씻는 일이다.